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귀하다는 서울 신축 아파트마저 6천만 원 이제 싸게 내놓는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얼죽신,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얼어 죽어도 신축을 고집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엄청난 이 가치 확장 능력이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그냥 모든 자금을 몰빵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두 달간 엄청난 집값 상승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28일 대출 규제가 딱 터지면서 그 전과 그 후는 확실하게 그냥 물과 기름처럼 이전의 집값과 이후의 집값의 궤적, 그 양상, 중장기적인 어떤 이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분기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P라. 그러니까 내가 분양가 주고 샀던 가격보다 더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곳들은 어찌 보면 입주 프리미엄 딱 물고 P가 플러스 P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P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절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주 앞둔 신축 분양권마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구축 양상도 상당히 이 지형도가 변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매물이 지난달만 해도 거의 7만 2천 건에서 6만 건대로 내려갈 정도로 집주인들이 다들 집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르니까 그냥 등 뒤로 자기 집 숨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기 위해서 교집합적인 어떤 입지에 있던 그 집들 다 정리하고 이제 서울 상급지, 그것도 최상급지로 몰아치려고 했는데, 아니 전반적으로 서울도 올라, 비강남권도 올라, 수도권도 들썩들썩거릴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다들 그냥 내놨던 매물 성급하게 다 등 뒤로 숨겼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고점을 찍을 만한 어떤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러니까 슬금슬금 그렇게 등 뒤로 숨겨놨던 매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집값 하방 압력의 확실한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너스 P는 하나 포레나미아 강북 미아동이죠. 84제곱 분양권이 무려 6천만 원 낮은 가격도 나오고요, 7천만 원 낮은 가격도 매물로 등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매물 현황을 보면 59제곱 같은 53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 2천만 원 정도로 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제곱에 해당하는 80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천, 그리고 84는 마이너스 5천에서 3,500 정도. 이런 식으로 서울조차 이제 마이너스 P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의 확실한 방향 설정이 됐다, 세팅이 됐다. 6월 28일 이후 그 규제가 그냥 의례적 규제가 아니라 확실한 카운트펀치, 그동안 엄청나게 그냥 풀악셀 밟고 최고의 궤적으로 달리려 했던 집값을 끌어내리는 이 제동장치가 됐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마이너스 P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신축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잖아. 결국 구축마저도 같이 동반해서, 구축은 단기간 안에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른다고 했는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파트 값은 자고 일어나면 그냥 5억, 10억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만큼 터무니없이 올랐어. 아니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랐는데 이게 말이 되니? 아니 무슨 주식이야? 주식도 그렇게 오르지 못하겠다. 아니 테슬라, 엔비디아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미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올라봤자 1, 2% 많이 올라오면 한 4, 5% 정도 올랐다고 그냥 화들짝 사람들이 놀라는데, 아니 부동산은 자고 일어나면 1억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정기가 오면 그만큼 터무니 올랐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서랍 열고 반납해야지. 그렇게 그냥 주머니에 그냥 쟁여놨던 그 잉여가치잖아요, 잉여가치. 전혀 이게 가치로서의 시장에서 이 가치 판단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호가 올려 집값 띄우기 위해서 펌프질해
또 투기성 자금들 몰려들어가지고 이상기류를 형성해가지고 이게 제트기류보다 더 무서운 거라. 아니 비행기 타면 털빌런스 만나잖아. 털빌런스 털털털 털린다고. 그만큼 이상기류 만나면 뭐 비행기가 거의 뭐 10m 20m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 심장 떨어질 것 같죠. 이런 어떤 이 궤적을 갖고 있던 게 바로 한국 아파트입니다. 한국 시장이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 특히 주범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값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천왕역 모알과 트레비 역시도 뭐 매물을 보시면 마이너스 5,000피가 딱 찍히고 있죠. 그리고 도봉 금호 어울림 리버파크 역시도 지금 피가 마이너스 4,000까지 찍히는 곳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구축도 확실하게 동반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매수자 입장이라서 지금 1, 2억 깔딱깔딱 내리는 거 그거 수면 위에서 그냥 숨쉬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잠수 타고 올라왔다가 잠수 타는 그런 어떤 스탠스지. 이거 5억 이상은 확실하게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지 어느 정도 내가 이 아파트 가치 자체가 조정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세를 확실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매가 지금 7월이 600건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게 6월 같은 경우는 뭐 10,000건이 넘어섰잖아. 그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냥 상급지에 있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쪽으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 많은 자금들이 쏠렸었는데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 실수요자의 어떤 이 움직임도 있었지만 물론 이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만큼. 그래서 10,000건이란 거래량 찍었는데 훅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투기성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반증이죠. 이런 대출 규제 약발 확실하게 지금 먹히고 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65% 폭락하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국내 어떤 대출 규제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규제도 뭐 주요했지만 지금 대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 지금 EU가 30% 상호 관세를 얻어 쳐맞았습니다. 이거 20% 뭐 어쩌고 운운하다가 10% 갑자기 올려버렸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무역 적자는 안보 위협이래. 그러니까 미국 이 자금줄이 좀 후덜덜하고 이게 털리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10% 더 올려 때려 그래가지고 EU가 관세를 10% 더 쳐맞아가지고 지금 30% 멕시코도 30%입니다. 이렇게 후달리는 어떤 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상호 관세에서 상호자 빼야지 일반 관세 아니야 이거. 그냥 감정적 기준의 어떤 이 자기 개인의 절대적 전제적 작과 시점에 의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불평등 아닙니까? 솔직히 건전한 이 거시경제의 어떤 성장성은 확실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한 명의 개인의 어떤 전제적 작가 시점에 의해서 모든 세계의 어떤 경제판을 다시 재편하려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동맹이라는 혈맹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다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무역전쟁은 동맹도 없는 거야. 일방적 관세선 막 때리면서. 그래서 이번 새 정부는 상당히 좀 기민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 6개월 전만 해도 이시바가 그냥 뭐 미국에 수조 달러 뭐 지원한다고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했지만 결국에 뭐 한국보다 1% 더 때려맞는 26% 정도 때려맞다가 1% 조금 내가 낮춰줄게 해서 25%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쌤쌤이가 됐습니다. 결국 이 한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신중했기 때문에 이 정도 25% 수준으로 지금 커버를 치고 있는 것 같고 좀 협상을 좀 잘 해간다면 그래도 2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관세 협상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관세 부분이 경제 기조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조정될 파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집 사시면 안 되고 대출도 무리하게 받으시면 안 돼. 그래서 이후에 정부에서 공급할 공공임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확실하게 세팅 딱 해놓으시고 메인 눈으로 지켜보신다면 저비용으로 내가 초기에 대출 무리하게 받아서 집 살 이유 전혀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부동산 자산시장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모든 그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자산시장의 자본은 이제 선순환돼서 자본시장은 코스피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업이 살 거 아니야.
이거 뭐 일방적으로 그냥 썩은 콘크리트 닭장 같은 곳에 그냥 75%의 국민의 자산이 그냥 묻혀 있으니까 이거 대변수, 관세 변수가 한번 빵 터지면 그냥 다 리스크입니다. 다 부채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비용 확실히 줄이시라. 그래서 내일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뭐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신검단 호수공원역, 여기 이 중흥 S클래스가 분양을 합니다. A24블럭이라고 불리죠. 1010세대.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누구든지 다 적용 가능하고요. 84와 112, 114 비교적 중대형 평수로 뽑아내고 있고, 특별 공급이 7월 14일, 일반 공급 7월 15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검단치고 분양가가 좀 높아. 5억 7. 아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보통 검단은 한 3억 정도 되면 딱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올랐어. 원가 상승분 뭐 운운하면서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그냥 가격을 지켜 세웠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검단이 5억대, 6억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28일 날, 지난달이죠, 이 검단의 3개역이 신설이 되면서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그리고 아라역이 신설이 됐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 직주 근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교통 동선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 뭐 공공분양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 시세를 보시면 호반 서밋 1차가 많이 올랐죠. 여기 막 5, 6억대였는데 이제 7억 6천, 8억. 뭐 지금 신설역 개통돼서 10억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아주 강력한 한방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 조정되고 아마 검단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양가가 5억대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 방어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여기 뭐 전체적인 단지 배치도 아주 뭐 대규모 단지답게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84A가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룸 하나가 더 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공공 택지 위에 지어진 이 분양 아파트들은 이 점이 좋아요.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보통 민간 아파트는 민간 택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쪼개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면도가 굉장히 인색한데, 이 공공분양의 성격을 가진 이 분양들은 대체적으로 알파룸까지 84제곱에 끼워주고 있고, 그리고 파우더, 드레스룸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84B도 마찬가지고요. 112제곱 역시도 알파룸 첨가가 돼 있죠. 84제곱하고 뭐 거의 84제곱이 워낙에 뭐 평면도가 잘 나와서 112제곱하고 거의 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단 호수공원역, 신검단 중앙역 딱 중앙에 있어. 그래서 2개 역 그냥 눈 감고 손바닥에 침 딱 뱉고 딱 쳐가지고 뭐 느낌 가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신검단 중앙역 이용하는 게 낫겠죠. 계양역까지만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 가능하니까 서울역까지는 30분이면 충분히 직진 가능한 그런 어떤 입지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 다 청약 가능하고요. 7월 14일이야. 그리고 여기 LH 아니야. 청약홈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7월 14일 월요일 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공공분양 또 중요한 곳 한 곳이 있죠. S7블럭. 여기 고양 장항.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7월 14일 사전 청약 당첨자부터 스타트를 끊고 7월 18일까지 분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9억 정도의 분양가도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보면, 아, 그래도 분양가가 고양 일산이 그래도 뭐 어마무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코니 확장비 착하게 나왔어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이 있다는 사실 좀 체크를 해보시고, 소득 기준 많이 올랐죠. 예전에 비하면 택도 없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 그래서 소득 기준에 안 걸리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만큼 소득 기준이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60제곱 이하는 소득 기준 적용됩니다. 근데 84제곱부터는 공공분양은 소득 기준 적용이 안 돼. 프리존이야. 그래서 뭐 이모저모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84제곱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비싸니까 선택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스킵하면 돼. 나는 분양 없어.
아니 안 사. 아예 아파트 안 사도 돼요. 왜? 구축 아파트가 그만큼 떨어지고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떨어진 대비 분양가가 싸게 나오면 그럼 쌤쌤이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고양장 S1 블럭입니다. 제가 S7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S1 블럭. 뭐 전체적으로 뭐 킨텍스 있고 할리월드 뭐 해서 주변에 개발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뭐 단지 배치도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공공분양이 아주 잘 빼죠. 5구회가 마치 민간 분양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어. 근데 민간 분양보다는 더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84 역시도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평면도 여기도 뭐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4는 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굉장히 널찍하게 뽑혀 있고 팬트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17일 송파구에서 무순위 집중 한 세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6월 28일 규제 이전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분양가가 송파구 40평대인데 9억이야. 지금 송파구 40평대가 20억 하거든. 1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는 곳인데 6월 28일 규제가 딱 이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6억 이상 대출이 안 돼. 그리고 전세보증금 활용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자금 대출 금지.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자기 자금 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당연한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뭐 80, 90%다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잖아. 그래가지고 집값 좀 오르면 그걸로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내가 시세 차익 그냥 그런 식으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영끌이 그냥 환장했던 겁니다. 송파 위례 리시빌 퍼스트 클래스가 내일 7월 14일 일반 공급에 나서게 되죠. 이게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송파군데 40평대인데 9억밖에 안 된다. 9억도 9억 밖에가 뭐냐. 그냥 자괴감 든다. 자괴감 들어. 송파구도 솔직히 말하면 6, 7억 정도면 그냥 됩니다. 근데 20억, 30억 해버리니까 분명히 제 개인 생각이에요. 또 네가 뭔데 우리 집 가치를 그렇게 깎아댈. 아니 내 생각 내 기준이라고. 그래야지 좀 부동산이 좀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 이 40평대가 19억 5천 20억 정도 가까이 하고 있죠. 그래서 10억 정도의 지금 올림픽팍 포레온이 22만 명 몰렸으니까 여기는 아마 한 40만 명 몰릴 가능성도 높아요. 훨씬 이 자금을 동원하는 액수가 그래도 좀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내가 딱 당첨되자마자 전매 제한 없으니까 바로 토스해서 넘겨버려야지. 한다면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70%인데 정확하게는 77%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도 양도소득세가 6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10억 정도의 내가 시세 차익을 챙겼다 하면 양도세가 66% 이상 나오기 때문에 77%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바로 토스를 해버리면 7억 7천 내야 돼. 그럼 내가 2억 3천 밖에 이득을 못 보잖아. 근데 2억 3천이 뭐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2억의 어떤 시세 차익을 뭐 단기간 안에 뭐 누리겠다, 얻겠다 하신다면 뭐 도전할 또 이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양도소득세 이 정도 뭐 치러버린다면 아 정말 눈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양도소득세인데 아니 이런 어떤 맹점이 있다는 건 사실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딱 제한이 됐어. 잔금 납부 기한이 또 60일로 짧아. 근데 이번에 올림픽팍 포레온이 22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건 이거 순전히 자기 자금으로 현금 박치게 해야 되는 곳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라는 건 송파 위례도 서울에 사시는 2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다시 때려박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한 40만 명 모인다고 봐야죠. 그래도 여기 당첨되고 내가 취소해도 하등의 핸디캡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해보셔도 돼. 아니 뭐 남만 당첨되나? 나도 한번 당첨되는 기쁨 한번 누려봐야지. 양도세 내가 때려 맞아도 한 2억 이상의 단기간 뭐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침실 4개와 드레스 확실히 40평대의 위험이죠. 방 하나 더 있다는 거. 서울에서 방 하나 더 있다는 건 뭐 엄청난 장점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참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6월 28일 기점으로 마치 역사의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확실한 집값 조정 양상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틈새 노리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서울에서 마이너스 P가 막 터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서울 집값이 단기간 안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드라이브 걸지 못하면 또 이게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 대책도 좀 잘 살펴보시고, 정말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